이번에는 단동척의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동척은 어때요? 아까 연동척은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고정됐기 때문에 이 원통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가 쉬웠죠. 근데 단동척의 경우에는 얘가 하나 돌리면 하나 움직이고, 그래서 고정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정을 할 때 얘네 네 개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정확하게 중심이 맞겠죠. 그래서 이걸 고정하는 꿀팁이 있어요. 꿀팁이 뭐냐, 이 주축에 동심원이 있단 말이에요. 동심원이 있는데 이 동심원과 여기 무늬, 여기에 있는 무늬를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이 공작물 지름에 따라 다른데 일단 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와 이 무늬를 위치를 네 개를 전부 다 맞춰줄 거예요. 꼭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근처까지만. 그러면 이 동심원에 맞췄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조의 위치가 어때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공작물을 한번 넣어 봅니다. 넣어 보면 여유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얘를 똑같이 이렇게 조의 4개의 위치가 일치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4개의 위치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재료를 끼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는 각도를 똑같이 반바퀴씩 돌려줄 거예요. 4번을 반바퀴 돌려서 원래 위치로, 또 맞은편 또 꼈으면 반바퀴, 또 맞은편 반바퀴, 또 맞은편 반바퀴. 아까 2mm 얘기했죠. 2mm 이상 물려줘야 됩니다. 반바퀴씩 돌렸어요. 그럼 거의 살짝 이제 틈이 거의 없죠.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한 각도로 조금씩만 돌려줍니다. 또 대각선끼리 비슷한 각도로 조금씩. 그러면 어느 정도 중심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을 또 맞춰줘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심압대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강하게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심압대 축을 밀어주면 얘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 평행이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해서 맞춰도 되는데 이제 서피스 게이지로 한번 맞추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게이지란 이렇게 평행을 맞추는 데 사용하고 아니면 금을 일정 높이의 금을 그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거의 수평 맞출 때 사용하죠. 그래서 침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기울어진 대로 저희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는 눈에 좀 잘 보이도록 높이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서피스 게이지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멀어지고 또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분은 어때요? 이 축에서 가장 먼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이쪽 부분, 제일 많이 떨어진 부분은 축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를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어느 정도 그래야 중심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해서 가장 틈이 넓게 보이는 부분, 여기를 체크해서 가장 넓게 보이는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 부분을 체크해서 이쪽 조를 살짝 풀어주고 가장 붙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맞은편이 되겠죠. 거기를 조여줍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도록 좀 살짝 더 가까이 붙여주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아까 행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는 붙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또 넓은데 이쪽이 하필 또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쪽 부분 여기를
살짝, 이쪽도 살짝, 또 맞은편으로 가서 살짝 조여줍니다. 그러면 또 중심을 맞춰서 이러면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되죠. 네, 이렇게 차이 안 난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서피스 게이지가 없다 그럼 바이트를 사용해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바이트는 공구에 닿으면 날이 망가지거나 공작물에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틈을 충분히 멀리, 아니면 이런 받침판이 있으면 이 받침판을 대고 해도 됩니다. 꼭 그리고 이걸 안 물려줘도 돼요. 이거를 어차피 닿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근처까지, 그래서 시야를 위에서 아래로 봐야 되겠죠. 시야를 위에서 아래로 보고 안 닿을 정도 충분히 해서 조금씩 돌려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좀 멀리 떨어진 부분을 풀어주고 반대쪽으로 맞은편으로 돌려서 조여주고 해서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바이트가 부딪히면 안 돼요. 바이트가 나갈 수가 있어요. 다이얼 게이지는 이렇게 온과 오프가 있어가지고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을 놓으면 밑에 자석이 활성화가 되고 오프가 되면 자석이 꺼집니다. 보면 오프일 때는 그냥 무게에 움직이는데 온으로 놓으면 자석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할 때는 이 축이 지나가는 축이 이 중심원을 지나가도록 설치를 하고, 다이얼 게이지 눈금은 작업자가 눈에 보기 편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온. 그래서 이 다이얼 게이지 눈금을 보시면 돌리면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 게이지를 맞춰주면 이게 한 바퀴 이상이 안 돌기 때문에 좀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피스 게이지로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는데 어디 쪽으로 갔을 때가 위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웠는데도 시험 볼 때 헷갈리지 말고 얘를 손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살짝 올려주면 왼쪽으로 움직이죠. 들었는데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맨 왼쪽일 때가 가장 위쪽에 축으로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쪽이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내려서 가장 이쪽으로 눈금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가장 축의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쪽 부분이 제일 낮으니까 여기를 살짝 풀어주고 맞은편을 또 조여줍니다. 그러면 돌려보면 어때요? 눈금이 확실히 오차가 주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제일 바깥쪽 이쪽이죠. 여기를 살짝 풀어주고 맞은편을 또 조여주고 돌려주면 또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 다시 왼쪽 여기를 살짝 풀어주고, 이게 4개여 가지고 꼭 조에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좌우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거의가 차이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면을 내가 완벽하게 내가 단면을 외경 가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 가공을 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나는 거는 상관없이 그대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단면 치고 외경 치고 돌려 물었을 때 돌려서 물리고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여기 외경 가공 안 된 데부터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대로 안 맞는 부분이에요.